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시기를 부산 세계 엑스포 일정에 맞춰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는 공항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목표 2029년 12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2029년이면 약 5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공항들이 공사를 하는 시기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이른감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부산 엑스포가 이제 2030년 네. 이건 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당초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가 6년 정도 앞당겨져서 2029년으로 지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전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공항안이 해상에다가 네. 바다 위에다가 공항을 건설한 안을 뒤집고 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이 육해상 공항안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활주로 뭐 대부분 바다와 육지를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는 이제 프로젝트여서 공사 기간은 이번 변경 운유로 인해서 단축될 수 있다. 정부의 설명은 당초 한 10년 예상을 했거든요. 네. 9년 8개월에서 한 5년으로 무려 네. 4년 8개월 정도가 단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029년에 일단 완공이 되게 되면 개항되는 시기 역시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5년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사비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한 13조 7천억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공사비의 거의 한 5%에 해당하는 울릉도 공항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5년 가까이 걸렸고요. 네. 총 사업비가 한 7천억 원 정도여서 가덕도 신공항이 한 5% 선인 이 조그만 공항을 건설하는데 5년 걸렸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보다 몸집이 20배나 더 큰 규모인 과연 가덕도 신공항이 제때 이 공기를 단축하는 게 다소 무리가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4년 8개월 앞당기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겼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항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울릉도 공항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일본의 하네다 공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네다 공항도 비슷한 조건으로 건설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활주로 D를 만들 때 한 이 건설업체, 기업의 컨소시엄에다가 사업을 일괄 턴키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통합발주를 해서 보니 3년 반 만에 지금 공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쏟아지게 되면 네. 조기 개항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청을 설치해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사업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일괄 통커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지 조성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공기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구상인데요. 여기다 대규모 장비를 투입하게 되고 인력 투입을 강화하게 되면 뭐 신기술, 신공법이 적용되게 되면 공기는 충분히 단축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가 전국 14개 지역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주의제가 바로 이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미국을 위주로 한 동맹과 또 네. 대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의 이 미래 산업까지 이제 끼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치퍼로에서 이제 미국 주도로 모든 이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를 한 곳에서 하겠다라는 이제 바이 아메리카가 굉장히 우리한테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쨌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 710만 제곱미터, 약 215만 평 달하는 부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이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되게 된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5개 반도체 제조 공장과 함께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업체 그리고 반도체 설계업체 총 15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하다 보면은 변수가 발생할 우려는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2030년 이제 엑스포를 이제 타겟으로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기를 뭐 획기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진조차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배치도가 사전 타당성 검사에서와는 좀 다른 배치도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제 바다 위에 매립지에 건설되는 활주로입니다. 여기에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부동치마라고 해서 이 지반이 사실은 바다의 경우 훨씬 더 이 지반이 이제 들쑥날쑥거릴 수 있는 지반 등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예측된 이 부동치마량이 국제 기준 허용량보다도 적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길래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무려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 그리고 5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3대 올림픽을 다 했어요. 이만 유치까지 한다면 올림픽 했죠. 그리고 월드컵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3대 이제 메가 이벤트의 하나의 마지막 이 정점이 바로 이제 엑스포거든요. 근데 엑스포를 이렇게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이제 한 국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7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이제 11월 말에 최종 결정되는 지금 3파전이거든요. 네.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의 리야드, 한국의 부산 3파전인데 지금 실사단이 지금 이미 이달 초에는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예. 근데 사우디는 정말 국왕이 나서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평이 일고 있어요. 기본 인프라 시설부터 정부의 어떤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외신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2파전이 된 느낌인데 네. 아마 다음 달이면 이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산으로 해외 이 관광객들이 직접 오갈 수 있는 연간 한 2,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부동치마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환경 파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가덕도 인근에 보면 거기에 이제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천연 기념물 철새 도래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덕도 안에는 섬 안에는 부산시의 기념물인 이 동백 군락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걸 얼마나 잘 해소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치를 위한 이제 노력을 보여주느냐가 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나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현실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도체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기업 간 대결이 아닌 국가 간 대결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칩스법을 통과시키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 이미 대다수의
이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늦었죠. 아직도 우리는 한국 반도체법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생산단지였던 기흥, 화성, 그리고 평택과 이천, 판교까지 더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구상인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재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300조 이상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직간접 효과는 정부는 생산을 유발 효과를 한 700조 원 정도 그리고 고용 유발 160만 명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 삼성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기흥, 화성, 평택을 잇는 그리고 이제 용인까지 이어지면서 한 60조 원 상당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삼성의 강점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어느 시장이 커지고 있느냐? 시스템 IC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거기가 50% 넘는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삼성이 그동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 타도 TSMC를 외쳤지만 그러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 투자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서 파운드리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삼성도 6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지금 대만 반도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을 이제 같이 가면서도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초격차 지금 이 기술 격차를 좀 벌이면서도 우리가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굳혀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온 이제 좀 늦었지만 그러나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쪽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14곳의 첨단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배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충청권의 4곳, 그리고 호남권의 4곳, TK의 4곳 등을 선정해서 대부분 이제 대전, 광주, 대구, 홍성 등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충청 천안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이, 네. 그리고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이, 광주에는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산업을, 또 경남 창원에는 방위 산업을, 네. 그리고 경주에는 소형 모듈 원전 산업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 재원이 한 550조 원이에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 340조 원은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대부분 어디에다? 수도권입니다. 예. 전체 투자 재원의 신규 투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좀 수도권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일부 아마 이제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도체의 경우는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후퇴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